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주입니다. 너무 빛이 강한가? 오늘은요 제가 일로 가야겠다. 오늘은 제가 그 DM으로 요즘에 제가 주제어 와이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요즘에 계속 글을 올리잖아요. 그 제목 앞에. 그래갖고 사실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어떻게 해외 나가서 사는 걸 결정했는지, 근데 보통 남편 따라 많이 오시는데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건 어떤 감정 컨트롤 같은 거, 그런 거 어떻게 하셨는지, 뭐 남편 이제 회사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뭐 그런 질문도 꽤 받고, 아무래도 여자 와이프 입장에서는 본인이 하던 일이나 본인의 꿈을 적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좀 DM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장거리 연애를 했어요. 처음 만날 때부터 저는 한국에 있었고 남편은 미국에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빼놓고서는 주재원 가족이 해외 생활에 대한 걸로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일단 오늘은 이게 약간 테마가 다르니까 이제 롱디 롱디 커플로서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또 결혼 결심은 어떻게 했는지, 뭐가 힘들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주재원 가족으로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저는 남편을 속아서 만났습니다. 뭐 거창하게 뭐 사기꾼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짧게 그 배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한참 만났을 때가 이제 첫 영화 배우는 배우다, 그거 촬영을 막 끝낸 상태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배우의 꿈은 있었지만 하지 못하다가 이제 29살 때 마지막 직장을 딱 그만두고,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연기의 꿈을 좀 뒤늦게 꿨던 케이스라서 31살에 데뷔를 했어요. 드라마 처음으로 제가 이름 있는 배역을 맡아가지고 데뷔작으로 할 수 있는 괜찮은 아빠 딸을 찍은 게 31살 말 무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기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남편을 만날 당시에는 결혼 생각이 정말 1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뒤늦게 시작한 내 꿈을 창대하게 이루리라 이런 거, 한국에서만 활동하지 않고 헐리우드까지 가리라, 뭐 이런 아주 당찬 포부가 있었었죠. 그때 제가 3개월 이상 됐던 것 같은데, 반년 이상 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개팅이라는 걸 안 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주변에. 아무래도 이쪽 직업군에 있고 또 싱글이다 보니까 소개팅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나이가 아무래도 꽉 찼을 때 누군가를 만나면 상대방은 아무래도 이 관계가 잘 발전을 한다면 결혼을 생각할 거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오가니까 소개팅 자리도 좀 불편하고, 제가 연애는 할 수 있다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그거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 싶어가지고 소개팅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한 게 한 6개월 안 했어요. 실제적으로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랑 남편이랑 둘 다 아는 이 언니는 둘이 되게 잘 맞을 것 같기는 한데, 또 남편은 이 언니한테 막 소개팅 좀 시켜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소개팅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랬는데 이 언니는 혼자 끙끙 앓은 거예요. 5월 달에 남편이 일주일 동안 한국으로 이제 출장을 오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찔렀대요, 막 언니를 소개팅을 시켜달라고. 오빠, 내가 이 민주호란 애를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좀 가만히 있어봐. 얘가 좀 잠깐 있어봐. 뭐 일단 인터넷 나오니까 한번 쳐봐. 얘 괜찮은 것 같아? 그랬더니 오빠가, 남편이 이제 뭐 괜찮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는 얘를 소개시켜준다 말을 해놓고 저한테는 이제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는 첫 만남 때 알고 보니까 남편네 이제 가족분들, 저희 지금 형님과 기타 등등 가족분들은 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셨대요. 언니가 저한테는 뭐라 그랬냐면, 일단 저한테 밥을 먹자 그랬어요. 저녁 먹자. 촬영 다 끝난 다음에 알았어, 언제 먹자 그랬는데, 이제 하루 전날인가? 만나기 전날에 문자가 와요. 지호야, 내가 정말 친한 오빠가 미국에서 잠깐 출장 때문에 들어오는데 같이 밥 먹으면 안 돼?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안 된다고 뭐 그러기도 그렇고, 뭐 미국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뭐
불순한 의도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래 알았어 막 그랬는데 당일날 7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약속 장소를 막 가는데 그 문 바로 앞에서 정말 한 3, 4m? 문을 열기 한 3, 4m 전인가? 문자가 또 띡 오는 거예요. 그 언니한테 지호야 진짜 미안한데 그 오빠는 너 소개팅인 줄 알고 있어. 딱 그렇게 온 거야. 내가 부들부들 떨면서 나 속았구나. 빨리 와. 그리고 문자를 보내고서는 이제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이제 남편이랑의 첫 만남이 시작이 됐답니다.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인연이라는 게 왜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결혼할 사람이면은 뭔가 달라 보인다. 근데 제가 좀 그랬어요. 그 전에 남자친구들도 물론 다 사랑하고 만나고 그랬지만 지금의 남편이랑 첫 만남 자리에서 첫 인사부터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얘기를 계속 이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또 그날까지도 뭐 저는 뭐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죠. 아, 결혼을 하려면 이런 남자랑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첫 만남에서 전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나는 어차피 결혼 생각 없지만 그럼 누굴 소개시켜주면 좋겠는데 그러기 싫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그래도 소개팅 당시에는 내가 이 사람 만나야지라는 생각은 솔직히 못했어요. 왜냐면은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그분은 당시에 필라델피아에 살고 계셨고 일단 저는 뭐 서울 부산 거리에 장거리 연애도 안 해봤는데 이거는 뭐 한국과 미국이니까 딱 어떻게 연애를 해요. 일단 그 만남은 좋았지만 어떻게 연애를 할 거야. 그 생각도 솔직히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은 미국으로 돌아갔고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계속 오디션 보러 다니면서 이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카톡은 계속 했어요. 좋은 분인 것 같으니까. 어느 날 이제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오빠랑 만날 거 아닌데 이분은 살짝 어떤 기대를 우리가 만남을 지속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카톡으로 오빠가 좋은 분이라는 건 아는데 저희가 좋은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연락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냈죠. 메일 주소를 물어보더라고요. 지호씨 메일 주소 하나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메일을 줬죠. 무슨 얘기를 할까 좀 궁금하기도 했고 며칠 있다가 정말 장문의 메일이 왔는데 거기서 많이 흔들렸던 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보여드리면 남편한테는 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지만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한국 나이 몇 살이었죠 제가? 헷갈려갖고 한 34? 34? 그때쯤이었는데 아 내가 지금 이 나이에도 이런 사랑을 받을 수가 있구나. 마치 첫사랑한테 보내는 그런 러브레터 같은 어떤 순수함과 진심과 사랑이 가득한 그런 러브레터를 받고 러브 메일을 받고 고민을 또 엄청 했답니다. 고민을. 아, 이런 사람을 놓치면은 후회할 것 같기는 한데 내 꿈도 있고 그래갖고 저도 나름 며칠 동안을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답 메일을 보냈죠. 너무 이 메일에서 제 감동을 받았고 오빠가 좋은 분이라는 건 알겠지만 제 솔직한 마음은 이렇습니다 라고 또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연기에 대한 내 열정과 뭐 기타 등등을 이제 너무 늦게 시작했으니까 또 계속 좀 하고 싶은 내 솔직한 마음을 또 다시 답변이 온 게 그때 지호 씨가 40이 될 때까지 제가 7살 차이가 나거든요. 지호 씨가 40이면은 자기 나이는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근데 그때 최악의 상황이 지호 씨가 다른 남자가 좋아져서 자기를 버리고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호 씨를 만나보고 싶다. 결론은 그거였어요. 거기서 너를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마음이 돼서 딴 남자가 좋아져도 자기 배신하고 가도 자기는 원망하나. 그래서 장거리 연애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서 한 3주쯤 있다가 제가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 3주 동안 또 무수히 정말 고민을 엄청 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고민을 엄청 한 것 같은데 나이도 있고 상대방에 대한 입장도 있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내가 이제 장거리 연애를 시작한다면은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이게 한국에서 비밀 연애 엄마 모르게 하는 거랑 또 다른 문제잖아요. 엄마한테 어느 정도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런 사람 만나는데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는데 느낌이 이 사람일 것 같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서는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한 달에 한 번꼴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제 직업이 좀 프리하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고 가끔 남편이 오기도 했는데 정말 힘들었던 게 미국이랑 여기는 시간이 완전히 반대고 시차가 또 갔다 오고 하면 엄청 힘들어요. 근데 남편이 저 보려고 금요일날 하루 빼고 금, 토, 일 왔다가 다시 미국 가고 그거는 뭐 자주 하진 않았지만 부모님이 모르게 지금 혹시라도 시어머님이 이거 보신다면 연한 자식 뭐 그러실 텐데 제가 미국 가면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한국 와서 3주 정도 보냈다가 다시 또 갔다가 뭐 이런 거를 10개월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첫 만남부터 결혼 꼬리까지가 10개월 걸렸거든요. 그러면은 결혼 결심은 그 전에 훨씬 전에 했단 얘기죠. 그게 5월달에 남편을 만나고 9월달에 제가 결혼 결심을 하게 됩니다. 되게 빨리 했죠. 되게 빨리 했죠. 왜 그랬냐면 더 늦게 할 수도 있었는데 배우는 배우다 촬영을 마치고서 남편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10월달에 개봉을 앞두고 있었어요. 영화 개봉을 해서 영화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는 이제 최악을 생각하고 뭐든 조금 대비를 하는 편인데 만약에 물론 당연히 영화가 잘 되기를 바랬지만 만에 하나 영화가 망했어. 그래서 내가 커리어가 막 쭉쭉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침체기에 빠질 수도 있어. 그리고 나서 남편한테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결혼하자가 되고 싶진 않았어요. 영화 개봉을 하기 전에 어떤 스코어가 나오기 전에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남자한테 확신을 좀 주고 싶었어요. 저는 이미 이제 첫 시작 때부터 이제 그런 좀 어떤 마음의 준비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결혼을 할 거면 이 사람인 것 같고 그 시기가 언제가 될런지가 그게 관건이었다고 이제 혼자 생각을 했었는데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첫 만남부터 그 9월 달까지 계속 든 생각이 영화의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결심을 하고 싶다였고 그래서 9월 달에 남편한테 결혼을 하자 얘기를 했죠. 4개월 만에 결혼 결심을 하고 영화 개봉도 하고 준비를 해서 다음 연도 2014년도 3월 달에 결혼을 하고 2015년 1월 달에 한준이가 태어납니다. 또 이반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희는 만났고 결혼을 했고 롱디였기 때문에 더 빨리 결혼을 할 수 있었고 아주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서 한준이도 태어났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주재원 가족으로서 해외를 전전하는 것과 내 꿈을 잃고 사랑한다는 것 어떤 심정인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봬요.